지난 1라운드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끝나고 가장 문제로 지적되었던 게 중앙 미드필더 라인인데, 특히나 이제 프레드와 맥토미니, 요 이제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하는 선수들이 아주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밀린코비치 사비치, 라비오, 이 두 선수의 이제 영입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뭐 라비오는 합의에도 다다랐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아직까지 맨유가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지난 라운드가 끝나고서부터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대한 영입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프레드와 맥토미니의 역할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맨유의 이 미드필더 라인이 이 프레드와 맥토미니, 이 두 선수가 나왔을 때 테나흐 감독이 이 맥토미니를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4-2-3-1 전형을 사용하지만 공격할 때 맥토미니가 높게 올라가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동일선상에 위치하면서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올라가 주거든요. 이 수비라인 앞에는 프레드 한 명의 선수만 남습니다. 맥토미니의 기동력, 전방에서의 압박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이러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테나흐 감독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았을 때 볼을 잡는 순간 전방으로 많은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플레이를 원해요. 그래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패턴을 좋아하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았을 때 왼쪽에서는 레시포드, 뭐 앞에서는 뭐 마샬이나 호날두, 오른쪽에서는 뭐 산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맥토미니까지 올라가서 공간으로 침투하는 이러한 플레이를 원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맥토미니가 높게 올라가서 일단 공간 침투를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라갔을 때 그렇게 이제 공격 과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맥토미니가 높게 올라가니까 상대 수비 라인 사이로 들어가서 공격적인 위치에서 볼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맥토미니의 가장 큰 단점은 볼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뛰어난 선수가 아니고 좁은 공간에서의 플레이가 세밀한 선수가 아니다. 이게 맥토미니의 가장 큰 문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맥토미니가 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맥토미니 쪽에서 패스 미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 1라운드에서도 맥토미니가 패스 미스를 하거나 볼을 빼앗기면서 브라이튼이 역습하기가 딱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특히나 맥토미니가 올라와 있으면서 중원에는 프레드 한 명의 선수만 남아있으니까 이 중원 라인이 공간이 너무 크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맨유가 브라이튼의 역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경기 기록을 보면요, 맥토미니가 볼을 터치한 위치인데 맥토미니의 볼 터치 위치를 보면 맥토미니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플레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박스 안에서 볼 터치한 횟수도 많고요, 하프 스페이스에서 맥토미니가 볼을 잡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맥토미니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를 한 거거든요. 테나흐 감독은 맥토미니를 올려서 맥토미니를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맥토미니가 패스 미스가 너무 많다. 지난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에서 패스 미스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맨유의 미드필더들과 비교를 해보면 맨유의 미드필더가 1라운드에 맥토미니, 프레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3명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패스 기록을 비교해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패스 성공률 81%, 프레드가 패스 성공률 80%, 그리고 맥토미니가 패스 성공률 67%예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프레드보다 맥토미니의 패스 성공률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들이 나오는 거죠. 테나흐 감독은 맥토미니를 높은 지역으로 올려서 쓰고 싶어 하는데, 맥토미니가 높은 지역에서 볼을 받았을 때 패스 미스도 많이 나오고 볼을 빼앗기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역습을 당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경기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 장면을 보시면요, 브라이튼이 역습을 전개하는 상황인데 이때 맥토미니의 위치를 한번 보면요, 맥토미니가 너무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브라이튼이 이제 공격을 전개하는데 프레드가 넓은 공간을 혼자서 커버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장면에서 브라이튼이 역습을 위해서 전진을 하다 보니까 프레드 입장에서는 수비라인 앞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드 입장에서는 브라이튼이 공격을 전개할 때 브라이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측면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죠. 문제는
프레드가 측면으로 끌려 나오니까 맨유의 중원이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이 장면만 봐도 브라이튼 선수 3명이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고 뛰어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프레드가 결국에는 브라이튼의 볼을 빼앗지 못했고, 그렇게 되면 이 중원 라인에서의 공간이 너무나 넓게 형성되게 되는, 이 장면에서 이제 브라이튼의 두 번째 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지난 1라운드에서 맨유가 안 좋았던 점은 맥토미니를 올렸을 때 맥토미니가 전방에서 볼을 많이 빼앗겼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라비오나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노리는 이유는 결국엔 미드필더 한 명을 올렸을 때 공격적으로 턴오버 상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맥토미니보다 기술적으로 좋고 공격 지역에서도 볼을 잘 빼앗기지 않는 선수를 전방에 배치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맥토미니와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다른 점은,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전방에서 볼을 잘 빼앗기지 않는 선수다.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피지컬은 기본적으로 좋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공격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지금 라치오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아주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사실상 임모빌레의 옆자리에서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돼요. 그래서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아주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공중볼 싸움도 참여해주고 임모빌레에게 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지난 시즌 라치오에서 기록을 보면 슈팅에 관여한 횟수,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라치오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그리고 득점에 관여한 횟수도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루이스 알베르토, 그리고 필리페 안데르손, 그리고 임모빌레 다음으로 득점에 많이 관여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터치 횟수,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볼을 워낙에 잘 다루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팀 내에서 팀의 공격 작업을 주도하는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볼터치 횟수도 팀 내에서 루이스 알베르토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수였고요. 공격 지역에서의 볼터치 횟수가 세 번째로 많은 선수였다. 이제 이런 기록들을 보면 맥토미니가 공격 지역으로 올라갔을 때 볼터치도 너무 투박하고 패스 미스도 많고 이랬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지금 맨유가 원하는 이유는 그 맥토미니의 불안정한 플레이, 이런 것들을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통해서 보완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중원에서 볼을 잡았을 때 볼을 끌고 올라가는 플레이를 잘해요. 직접 볼을 전진시킬 수 있는 유형의 선수거든요. 근데 이 맨유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프레드와 맥토미니, 이 두 명의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플레이를 못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브루노 페란데스도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맨유의 중원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은 볼을 중원에서 받은 이후에 볼을 전진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전진 드리블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지 못할 때가 많고, 역습을 나갈 때는 역습의 속도가 느리고,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드리블을 시도한 횟수도 라치오에서 두 번째로 많고, 드리블 성공 횟수도 라치오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볼을 전진시킨 횟수도 라치오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선수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맨유가 볼을 전개할 때 볼을 끌고 올라와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산초 같은 선수들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볼을 받는 플레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볼을 가지고 전진해 줄 수 있다면 산초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높은 지역에서 공격적인 지역에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도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영입은 맨유의 공격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선수다. 전방에서 맥토미니를 사용하는 이유는 맥토미니가 전방에서 압박을 좀 해주고 공격을 하다가 볼이 끊어졌을 때 곧바로 맨유가 압박을 하면서 볼을 되찾아오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맥토미니가 지난 경기에서는 압박도 그렇게 잘 해주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압박도 괜찮은 선수입니다. 수비적인 능력도 기록을 보면 수비수를 제외하면 인터셉트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 그리고 압박 횟수도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선수, 수비적인 수치도 라치오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제공권 싸움에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이 맨유의 그 공격을 보면요,
맨유가 분명히 브라이튼에게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박스 안으로 이제 크로스를 올릴 때 박스 안에서 크로스를 받아줄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는 마샬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에릭센이 나왔었고, 에릭센, 브루노 판데스, 맥토미니 크로스를 올려봤자 크로스를 받아줄 선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호날두가 들어왔을 때 그나마 이제 호날두가 들어오니까 박스 안에서 경합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호날두가 있어도 사실 문제인 게, 호날두는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박스 안에서 경합 상황을 아주 잘해주는 선수의 유형이 아닙니다. 박스 안에서 다른 선수가 볼을 경합할 때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파악하고 침투에 들어가면서 크로스를 받아서 슈팅으로 만드는, 이러한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호날두거든요. 호날두를 원톱으로 기용했을 때 문제가, 호날두가 계속해서 박스 바깥으로 나와 있다가 크로스가 올라올 때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장점이 뭐냐? 제공권이 아주 좋은 선수라는 거. 그리고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헤더 싸움에 아주 강점이 있다는 게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라치오에서도 보면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임모빌레가 전방에 있을 때 순간적으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주면서 상대 수비수와 싸워주고, 이때 오히려 임모빌레에게 집중되어 있던 수비가 좀 분산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임모빌레도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아주 좋은 제공권으로 득점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장면이 라치오에서 많이 나와요. 이런 장면을 보면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인데, 이때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경합을 하는 상황이죠.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워낙에 이제 제공권에 좋은 선수다 보니까 박스 안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득점으로 만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공중볼 싸움에서 승리하는 횟수, 라치오에서 지난 시즌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던 선수입니다. 맨유가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원하는 이유가 아주 명확해 보이고,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맨유로 가면 맨유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수행할 거다 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맨유가 기본적으로는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만약에 온다고 해도 지금 테나하 감독은 왼쪽에서 루크쇼, 오른쪽에서 달로도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밀린코비치 사비치도 올린다는 생각이거든요. 수비라인 앞을 보호해줄 선수가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경기에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비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상황인데,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 명쯤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맨유가 밀린코비치 사비치와 함께 원하는 선수가 라비오죠. 근데 라비오 또한 수비라인 앞에서 수비적인 선수가 아니라 앞으로 올라가서 전방에서 플레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라비오에게 이 역할을 맡길 것 같지도 않고요.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좀 어떤 한 선수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이 선수가 좀 없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수비형 미드필더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서 수비할 때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살짝 올라오고 프레드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프레드가 중원에서 상대 역습을 차단하는, 이러한 이제 플레이를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뭐 이 뒤에 맥과이어가 아니라 이제 바란이 위치한다고 해도 바란 혼자서 너무나 큰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수비 방법인가? 그리고 과연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좀 의문점이 든다.